네, 이번 시간은 유동자산에서 기타 채권입니다. 자, 여러분 PDF 교과서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고요. 지난 시간에 매출 채권에 비해서 얘는 매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타의 채권들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가 단기 대여금인데, 자, 대여금입니다. 차입금하고는 반대죠. 차입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오는 거고,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대여금은 많지는 않은데, 보통 좀 안정성 있는 중견기업들 보면 직원들한테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경우 있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여윳돈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물론 직원들한테 차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여금. 그리고 앞에 단기자가 붙었습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할 거를 전제로 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거래처 등에 돈을 빌려줄 때 이런 게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7페이지 단기 대여금, 아까 설명드린 단기 1년 이내, 그리고 뭐 차용증서 이런 거 쓰고요. 종업원이나 임직원, 거래처,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으로 기록합니다. 자, 한번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분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빌려줬을 때 현금이 나가겠죠. 그럼 현금이란 자산 감소. 통장에서 이체시켰으면 보통예금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 그리고 이자를 받았다. 만약에 100원을 빌려줬어요. 단기 대여금 100원.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그러면 돈을 단기 대여금을 나중에 회수할 때, 단기 대여금 회수 시, 자, 이 단기 대여금이 100원에 이자를 10원 받았어요. 그러면 110원 받았다. 차변에 11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요.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7페이지 예제 13번. 서울 상사이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계해보자. 2월 1일 거래처 주식회사 전주 상사에 현금 500만 원을 10개월간 1년 이내죠. 대여하다. 자,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자, 현금 500만 원. 자, 그리고 자산이 감소했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거죠. 단기 대여금 해서 자산이 증가, 차변에 단기 대여금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월 30일 전주 상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 6개월분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랬습니다. 그럼 현금이란 자산이 들어오죠. 자, 차변 현금. 자,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 대변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자, 20만 원. 이렇게 분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월 30일 주식회사 전주 상사의 대여금 500만 원과 6개월분 이자, 나머지 이자 20만 원 해서, 자, 이거 6개월분 돼버렸네요. 4개월분이 맞네요, 요거.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20만 원 금액도 조금 뭐 하긴 한데, 그냥 이 상태로 일단 가겠습니다.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이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죠.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에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자, 얼마 들어왔냐면 500만 원과 이자까지. 요거를 차라리 12개월로 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예. 아무리 교과서 3차까지 심사를 받아도 이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만 원, 20만 원 하면 520만 원.
당좌예금 통장에 520만 원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요 단기 대여금은 이제 자산이 돈 회수했으니까 이제 받을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자 500만 원 그리고 이자 20만 원이죠. 이자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이자 수익 2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선급금입니다. 요거 앞에서 다뤘죠?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급은 지급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지급한 돈. 자, 어떤 경우에 먼저 돈을 지급하느냐. 상품을 살려고 그러면, 계약금 10% 달라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계약금 보낼 테니까 상품 보내주세요. 또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도 10%, 아파트 빌리거나 살 때도 보통 10% 정도 달라 그럽니다. 계약을 함부로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게. 만약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은 못 돌려받거나 또 부동산 쪽에서는 2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그리고 선급금은 자산에 해당됩니다. 왜? 자, 여러분들 친구지간에 핸드폰 중고로 3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10% 3만 원 줬어. 3만 원 줬는데 얘가 핸드폰을 안 넘긴다? 그럼 멱살 잡을 권리가 생기죠. 물론 실제 멱살 잡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선급금, 계약금 주면 권리가 생깁니다. 준 사람 입장에서. 요거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받은 사람, 선수금. 이거는 부채가 됩니다. 왜? 핸드폰 팔기로 하고 계약금 3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돈을 줘야죠. 핸드폰을 팔아야죠. 안 팔게 되면 얘는 싫은 소리 들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고요. 준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돈 나갔어요. 자, 만약에 100원이 나갔다. 자, 상품은 1,000원 주문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100원 나가고요. 선급금 100원 해서 자산의 증가로 보고요. 상품이 왔어요.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1,000원. 그러면 1,000원 다 줄 필요 없죠. 왜? 선급금이라는 계약금 준 게 있잖아요. 그 100원을 빼고 나머지 900원만 현금 지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취직해서 회계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예제 14번 108페이지입니다. 4월 15일 제주 상사에 상품 350만 원을 주문만 했습니다. 아직은. 계약금 50만 원을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 나간 것부터 기록할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50만 원. 자, 계약금 지불한 거는 선급금이라 그랬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권리가 생깁니다. 물건을 받을 선급금. 자, 50만 원. 계약금만 받고는 안 주고 요게 사기성이 농후하면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학교나 부모님께는 약속 안 지키고 한 대 맞으면 끝이지만 사회는 진짜 냉정합니다. 자, 선급금. 4월 20일 위 상품이 도착하여 인수하고 상품 금액이 얼마예요?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금액 350만 원. 자, 근데 요 선급금은 이제는 약발이 다 됐죠. 없어집니다. 물건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50만 원.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뭘로 줬어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자, 3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까지 됐고요. 이제 미지급금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는 뜻이죠. 외상매입금하고 비슷한데 외상매입금은 상품 같은 거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외상매입금을 쓰고요.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에 이 여자분이 있는 회사에서 중고 차량을 팔았어요. 차량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급금이에요. 자, 미수금은 판매한 입장에서는 미수금이 되는 거죠. 같은 거래를 놓고 서로가 반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 못 받은 돈, 여기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기타 채권입니다. 자, 외상매입금하고 외상매출금하고는 다르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15번인데요. 5월 10일 주식회사 경북상사의 업무용 토지를 5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 그러면 자, 월말에 받기로 하다. 미수금이란 자산이 증가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고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미수금 금액은 500만 원. 자, 그리고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죠. 대변에 토지 5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일 경북 상사로부터 토지대금 50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이 증가 차변에 당좌예금. 자, 500만 원. 그리고 대신에 요 미수금이라는 자산은 이제는 없어지겠죠. 왜?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산이 감소 대변에 미수금 5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산회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입력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분개해 주고요. 자, 이제 생소한 거, 앞에 것까지는 선급금이라든가 미수금, 미지급금 앞에서 그래도 살짝 배웠는데, 회계는요,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 직원이 됐는데, 자,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됐어요. 사장님이, 그 회계부에서 출장비로 한 50만 원 정도 줘봐. 이럴 경우에 장부에 뭐라고 적어야 될 것이냐. 자, 예를 든다면, 사장님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출장비로 50만 원 정도라고 왜 할까요? 딱 얼마 주고 이 돈에 맞췄어? 물론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출장 갈 때 정해져 있어요. 숙박도 얼마 이하로만 자게 돼 있고. 근데 좀 치사한 게 교장 선생님은 급이 달라요. 숙박비도. 자, 약 50만 원 정도 가져가 봐. 라고 한다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신청하고 남으면 반납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가지고 가봐라. 이렇게 해서 보낼 경우에 그때는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로 지급한 돈. 임시계정입니다, 이거. 나중에 출장 1년 동안 갈 건 아니니까 갔다 온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데 이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홍길동이가 돈을 보내왔어.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되었네? 홍길동이 누구지? 또는 출장한 직원이 돈을 보내왔어요. 이거 뭐야? 외상값 수금한 건가? 전화를 해봤는데 술을 먹는지 전화를 안 받아. 이런 경우에 1일 장부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내일 사장님한테
또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임시로 들어온 돈 가수금 정식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 그때는 가수금으로 하면 되겠군. 그리고 내일 사장님 이게 뭐야 그러면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실제 붕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출장 가는 사원에게 여비, 출장비를 여기 잘 봐요. 오타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요 계산하다 이거는 끝자리까지 딱 떨어지게 하는 거를 계산하다 그러고요. 요 계산은 약 얼마, 대략 얼마 그렇게 할 때입니다. 자, 만약에 출장 갈 때 우리는 약 얼마가 아니고 얼마 주고 밥도 7,000원짜리 이상 먹지 마. 그런다면 요걸로 합니다. 그냥 여비교통비 하고 남으면 네 갖고 모자라면 반납해 이렇게 안 하고 딱 얼마 정해버리는 겁니다. 보통 영업비라고 그럽니다. 영업비. 자, 요렇게 하는 게 계산 대략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차변에 가지급금, 자,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현금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그럼 보통예금에는 자산이 증가인데 누가, 홍길동이가 누구야? 모를 때. 간혹 가다 보면 회사 이름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쪽 직원 이름으로 은행에서 송금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가수금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출장에서 돌아온 사원이 여비를 정산하고 가수금은 외상매출금 회수임을 확인했다. 아, 이거 외상값 수금한 거야. 그럼 싫은 소리 한마디 해야죠. 그럼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든가. 어쨌거나 요 가수금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에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정산했습니다. 출장비 그냥 다 썼어요. 그럼 여비교통비, 가지급금은 요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울 상사의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개해보자. 6월 13일. 자, 사원 홍길동에게 요 110페이지 예제 16번입니다. 자, 출장을 지시하고 여비 계산액 약 얼마?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먼저 분개할까요? 현금 30만 원. 자, 근데 임시로 지급한 겁니다. 정산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가지급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30만 원. 자, 이렇게 했다가 15일 날 출장 간 홍길동으로부터 내용 불명의 120만 원이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어요. 자, 일단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은 써주는데 120만 원. 아, 근데 이게 뭔 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비워둘 수는 없어. 거시기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가수금 이렇게 합니다. 120만 원. 자, 그러다가 16일 사원 홍길동이 출장에서 돌아와 여비를 정산하여 이 친구는 정직한가 봐요. 잔액 7만 원은 사무실에 다시 입금을 시켰습니다. 정직하긴 한데 송금 내용을 안 알려줘가지고 여직원이 인상을 쓰고 나중에 봤더니 회계 담당 직원이 외상매출금 회수임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가수금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되겠죠. 확인됐으니까. 그러니까 차변에 가수금 120만 원. 자, 그리고 요게 외상매출금 수금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출장비 30만 원 줬었죠? 요거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자, 이거 정산해야죠. 그래서 가지급금 없애줍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자, 30만 원 중에서 7만 원은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쓴 건 얼마? 23만 원 썼습니다. 그거는 여비 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여비 교통비 23만 원. 그리고 7만 원은 사무실에 현금으로 입금했죠. 그러면 현금 7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기초 점검인데 여러분이 계속 듣고만 있으면 이해는 되는데 막상 또 하라면 못해요. 이제부터는 슬슬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한번 양보 안 해도 된다고요? 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카페 박쌤 전산의 카페에 질문 올려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비해서 객관식 문제들을 조금 해야 되겠죠. 자, 요 실력 점검 112페이지에 있는 거 5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채권과 관련 있는 계정. 자, 아까 했죠.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팔면 외상매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이지만 상품 이외는 미수금, 미지급금이죠. 근데 채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미수금이 되고요. 채무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미지급금. 자, 이제는 아시겠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선급금 계정, 여기 선급금 계정이 있습니다. 4월 6일, 여기 4월 6일과 4월 8일 있습니다. 4월 6일 거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요령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요거 자주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엑스맨 놀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자, 원래 거래가 있으면, 요 거래죠, 이런. 거래가 있으면 이거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래 다음에 분계를 하죠.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분계한 다음에 각 계정에 옮겨 적는 걸 가르쳤죠. 전기까지 했습니다. 전기가 돼 있는 거, T자 계정에 이렇게 전기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거래를 추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해야 돼요. 이거를 왜 하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회사 장부는 100점 맞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틀린 경우가 있어. 이거 왜 안 맞지? 그럼 거꾸로 추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일단 분계로 고치고 분계를 거래로 이렇게 한 단계씩 거꾸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보는 요령.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요. 이쪽은 차변이고 대변이죠. 예,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변이 되고요. 얘가 차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거꾸로 가요.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면 얘가 차변이 되고 얘는 이번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봐서는 이게 어떤 거래일까?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분계로 고치고 나면 조금 더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4월 6일부터 먼저 볼게요. 4월 6일 거부터.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왔어요. 오른쪽이니까 대변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요럴 때는 차변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 그럼 추정해 봅시다. 대변의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거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해요.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잖아요. 근데 대변에 현금이, 돈 나갔네? 얼마? 15만 원. 왜 나갔을까? 상대편 계정 과목을 봤더니 선급금이에요. 계약금. 계약금으로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1번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반대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 6일 건 했어요. 자, 엑스맨 놀이.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요. 왼쪽에 왔으니까 얘가 차변이 되는 거예요. 차변의 상품.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변이 돼요. 자, 상품이 차변에 있다는 거는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할 때 차변이 적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이니까. 상품은 자산이고, 상품이 들어왔구나. 어떻게? 계약금 미리 지불한 걸로. 선급금이 되는 거죠. 물론 계약금 외에 나머지는 또 현금 지불하겠죠. 자, 요렇게 이쪽에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그래서 X자가 돼서 엑스맨 놀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이미 전기된 거를 붕괴로 고칠 때는 엑스맨 놀이 해야지. 얘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으면 반대편,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그리고 나서 붕괴를 가만히 봐요. 자, 전기된 거를 붕괴로 보고 나니까 조금 거래가 그나마 추정이 돼요. 자, 요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거래를 가지고 붕괴하고 전기했다가 거꾸로 엑스맨 놀이 한번 해보고 거래를 한번 추정해 봐요. 그러면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요건 학교 시험도 잘 내고요. 수능도 나온 적이 있고 전산회계 시험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잘 받으시고요. 2번은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다. 요거하고 반대 입장이죠. 선수금이죠, 이거는.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 요거죠. 상품 들어오고 계약금 차변에 있던 선급금이 없어집니다. 이거고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요 문제는 애들이 다 알아. 그러면 요걸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그때는 3번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하다. 이거는 요거에 연결된 문제고요. 매출하고 계약금을 받다. 이건 선수금이고. 자, 해서 여러분들이 요 붕괴를, 전기를 붕괴로 고치는 거, 요거 좀 연습을 하시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유동자산이 분류이다.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제가 이거 교과서를 집필할 때 요 문제를 넣었는데 이거 전산회계 문제입니다. 전산회계 종종 출제되길래 이걸 교과서에 넣었어요. 자, 여기 재고자산 있어요. 이쪽에 유동자산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크게 무엇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당좌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유동자산 외에는 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투자자산. 자,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겁니다. 우리 아까 배운 거 뭐죠? 미수금, 당좌자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토지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상품은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이건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상품은. 토지는 앞으로 한 몇 시간 있다 배울 거지만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 비품도 유형자산. 자, 그래서 여기 가에 해당되는 당좌자산은 3번 미수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계정들이 성격이 알맞지 않은 것. 선수금.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자산인지 부채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자산이 부채예요? 부채죠? 부채. 부채는 증가가 대변, 감소는 차변. 자, 알맞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맞아요.
2번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대변이 돼야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단기차익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맞아요. 미수금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차변, 예, 맞고요.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차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요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그다음 거래입할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증가 감소, 그걸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가와 나, 여기 있고요. 나 있습니다. 분기할 때 차변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출장 가는 사원에 출장비를 어림잡아 대략 계산, IA 계산이죠.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대변에는 현금이죠. 현금. 차변에는 뭐예요? 가지급금. 차변에는 가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5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먼저 지급한 거 선급금. 대변에는, 자, 차변에는 선급금. 대변에는, 예, 현금이죠. 자, 가지급금과 선급금. 어디 있나요? 여기 3번이죠. 가지급, 선급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번 시간 다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회계 원리를 배운 학생들이 회계를 이렇게 산으로 따지면 제일 꼭지점이 바로 요겁니다. 분기법, 총기법, 그거는 바로 이 밑에. 제일 꼭대기 위에 3분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정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많지만, 자, 지금 앞에서는 제가 요거 암기 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 암기란 말 안 하죠. 이해만 할 정도고, 여기 가면 다음 시간부터 암기할 게 공식이 약간 있습니다. 그거 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암기할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분기법, 총기법, 3분법 이게 도대체 왜 나올까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